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공급망을 안전적으로 관리하고 또 바이오 선도국가의 반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품 장비 국산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급기업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GMP 수준에 맞는 원부자재와 장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요기업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급기업들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바이오 소재품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 또 기술 자문 등 수요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협의체 참여기관과 또 기업 여러분, 오늘 발족되는 협의체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투자 유치, 또 해외 구매처 발굴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도 5년간 총 859억 원의 투자해서 또 바이오 소재품 장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또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요, 제품 개발하는 게 큰 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판매하는 게 그 다음 축입니다. 그러면 수단이 뭐냐?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럼 생산에 들어가는 건 장비하고 원부자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비와 원부자재는 다 해보면 시설 크게 있는 회사 옆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모이는 걸 보고 바이오 밸리라고도 하고 바이오 클러스터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쪽 쉬운데요. 요소 기술은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개발된 거 없어요. 대개 보면 2차 대전 때 기술에서 거의 서 있어요. 뭐냐면 바이오리액터라는 탱크 있는데 우유통하고 차이 없어요. 뭐냐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통은 다 똑같은 통입니다. 근데 뭐냐? 사실은 용접을 할 때 먼지가 있는 데서 용접을 하면 기포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그쪽으로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될 거를 정해놓은 걸 보고 CGMP의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요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참 약한 게 빨리 하는 건 잘하는데 정직한 걸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기만 하면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들여다가 CGMP 교육시키라고 해서 복잡하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뭐 가르치냐면 정직하게 살아봐야 해요.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하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해라. 중간에 뭐 곤란하지 마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쓰는 장비, 원부자재, 요소 기술은 그렇게 우리 한국 기업들이 못 따라올 만한 기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CGMP가 얘기하는 정직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경력사원 뽑지 말고 신입사원 시켜서 교육시키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경력사원을 들여오면 전에 안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몰래 해요. 그러면 이거 큰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기 동식만유리 계신데 동식만유리를 우리가 국산화를 하려고 2006년에 처음 찾아갔죠. 근데 이거 2006년에 찾아가가지고 개발하는데 4년 걸렸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파트너를 데리고 가야 돼요. 중간에는 교체를 못합니다. 중간에 교체하면 잘못하면 인상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왜 걸리느냐? 동식만유리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개발되는 기간이 4년이라 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식만유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품질 맞추는 거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식만유리도 2년 동안 생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하다 안 돼서 우리 직원이 가서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6년서 시작해서 11년부터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죠. 현재 우리 제품들 다 동식만유리로 이제 다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동식만유리는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크레딧을 얻으신 거죠. 그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뭐였냐? 우리는 원가 절감했어요. 저도 동식만들 때문에 얼마 절감했니? 그랬더니 243억 절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한 이유가 나중에 소사단이 가격 올려달라고 그럴까봐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 수요기업은 왜 이거 하냐? 원가 절감돼요. 실제.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합니다. 근데 공급기업은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되고 이게 하나의 크레딧이 돼서 수출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예로 제가 실제 했던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달리 바이오 산업은 장비가 됐든 원자재가 됐든 부자재가 됐든 고유기술의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 우리의 빨리빨리 대충 하는 문화가 없어요. 이거만 없앨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또 정부가 해주실 일은 뭐냐? 사실은 그게 다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만 해도 R&D에 있는 인력이 40%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상 개발하는 데 있는 인력이 전체 인력의 25%입니다. 그리고 생산 인력보다 품질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 중에 생산 인력은 1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인데 생산하는 사람은 15%가 안 되고,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여기에 최대 진입 장벽이 퀄리티입니다. 또 퀄리티라고 하면 뭐 대단한 기법인 줄 아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않는 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스펙 아웃등이 하나 있어. 그럼 본능적으로 그거를 에그머니하고 다른 걸로 바꿔놔요. 그래버리면 회의사 존폐 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패해도 놓는 거잖아요. 요새 저희들이 이제 진단키트 개발하고 해서 판매하는데 사실은 미국 유럽에서 전부 인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PO도 오는데 PO를 가지고 공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확신이 아직 안 돼요. 이거 그냥 나갔다가 오디트에서 이 퀄리티 문제가 생기면 이건 대형 사고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소부장이 이런 자리를 장관님이 만들어서 대단히 감사한데, 여기에 저도 그렇고 김 사장도 그렇고 여기에 웰컴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원가가 주는데 우리가 왜 안 해요? 원가 주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겠다는 분한테 권유하는 상 동신관이 우리 케이스를 내가 직접 했던 걸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제품 개발할 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개발 기간 들으셔야 돼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건 요소 기술이 아니었죠. 품질이었죠. 요소 기술은 그렇게 큰 진입 장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랑 같이 해서 제품을 성공시키고 나면 그게 크레딧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수요가 들어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주실 것은 사실은 공장 그러면 생산 인력의 인건비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품질 쪽의 인력의 인건비를 쓴다는 게 그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을 사실은 좀 융자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일정 부위 그 론을 정부 저리 자금 같은 걸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투자를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제품이 1년에 한두 개씩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우리랑 같이 원부자재를 공급할 업체들을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존 업체랑 두 가지로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가면 이제 국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동신관유리도 그렇게 했어요. 동신관유리도 원래 독일에서 수입하다가 처음에 같이 하다가 이제 동신관유리 걸로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 서사장님은 나하고 직접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거 다 이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하시기 좋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 공급 대상 기업들한테 권유하는데 요소 기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자신감을 해서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퀄리티라고 하는 부위를 CGMP라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CGMP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정직하게 살기 캠페인이에요. 그거니까 그것도 고치느라고 2년 내지 3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기업들이 약한 부위예요. 요게. 그런데 요소 기술은 미국, 유럽보다 한국이 뒤지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이 요거 읽으시면 3분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걸 내가 마저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를 모를 것 같은 데가 지금 여기 내가 따로 써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해하시기 좋게 하려고 그 중에 하나 더 첨언해서 얘기할게요. 이제 일본하고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급히 하면서 보면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였냐? 필터류였어요. 근데 필터는 어떤 나라가 하냐? 2차 세계대전을 해봤던 애들이 다 해요. 왜냐면 생물학전 때문에 방독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물이 없을 때 이제 소변 걸러 먹던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왜 안 했냐? 기술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더 안 일어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군수 장비 산업이 민간 산업으로 바꾸면서 필터아웃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터지자마자 직원들 보내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자재를 다 가져왔더니 1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독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 아예 한국에서 국산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대상업체들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더 이상 진보된 기술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요 바이오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무지나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 바이오 다른 말로는요 고등학교 때 배우면 생물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공학 그렇게 하는데 그 메가스터디 가지고 생물 3번 공부하고 나도 생명공학 산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친숙한 산업, 친숙한 기술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거를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잘 맞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동신강 유리에서 했던 이런 케이스를 자꾸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걔가 할애 받은 시간보다 더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데 원장님 이해하시기 좋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해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와 삼성바이오로스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은 자동으로 바이오 밸리나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이미 70~80% 만들어 놓은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도 지금 이제 그쪽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산업자 통상부하고 인천시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 바이오 산업에 신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입장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복되는 얘기는 생략하고요. 아무튼 우리 산업 정책으로 봐서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70년대부터 우리 전자산업에서 성공해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자산업 할 때 우리 그 당시 금성, 지금 LG죠. LG하고 삼성이 최종 제품부터 했죠. TV부터 했고, 그죠? 그 전에는 선풍기부터 TV부터 해서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소재 부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하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 바이오 산업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좋은 전략 같아요. 우리 셀트리온이 사실은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저희나 우선은 최종 제품이 바로 어떤 투자에 대한 경제 리턴, 투자에 대한 리턴 효과도 크고 또 고용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하고 저희는
사실 최종 제품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 제품부터 시작해는 사실은 소재 부품은 일체 없는데 우리 셀트리온하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동물세포 배양 캐파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다 합치면은 20만 리터밖에 안 돼요. 독일이 사실 강국인데 뭐 로슈, 뭐 베링-앵겔하임 다 합쳐도 30만 리터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합치면 50만 리터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저희가 합치면 이미 현재 55만 리터예요. 셀트리온도 증설할 거고 저희 또 P4 증설 어나운스를 했으니까 뭐 지으면은 이미 80만 리터 되면은 아무튼 현재 셀트리온 저희 또 뭐 바이넥스도 기여를 합니다. 바이넥스 역사적으로 기여를 했었는데 합치면은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뭐 그야말로 부가가치 높은 바이오 의약품의 총 이제 생산 캐파는 뭐 압도적으로 2위예요. 1위는 물론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뭐 2위 자리는 현재도 확고한 2위이고 앞으로도 일본, 독일, 뭐 아일랜드, 싱가포르 어디도 저희 캐파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최종 제품만 생산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나 저희나 사업 초기에는 사실은 소재, 부품, 뭐 장비 99%를 우리가 수입 의존했었는데 대부분이 사실 독일, 뭐 스위스, 미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자 모델에서도 최종 제품부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어서 소재 부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결코 늦은 때가 아니라고 보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이나 저희나 소재 부품이 사실 강화가 돼야 저희들이 사실은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코비드 상황에서는 그 물류에 대한 뭐 우려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품 하나 생산하면은 보통 원부 자재만 하더라도 한 120~130까지 됩니다. 그 120~130까지 중에서 95% 이상이 미국, 독일, 유럽에서 사실은 오는데 단 한 가지 부품만 차질이 나도 부재료 하나만 차질나도 생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은 서플라이 체인 지금 전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셀트리온도부터 저희도 그렇고 뭐 24시간 모니터링해요. 24시간 원부 자재 수급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미 약속된 것도 여기서 항공선 캔슬돼 버리면은 이제 차질이 날 수 있고 대안 착화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 자원을 사실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기로는 우리 이미 셀트리온하고 저희가 최종 제품에서 사실은 국제 경쟁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사업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산업부를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면은 아까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노하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무튼 대량 구매를 하면서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우리 한국에 없는 부분이 GMP 중에서 우리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도큐멘테이션해서 예를 들어서 보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은 뭐 원천 기술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미 저희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에서 공유를 해서 빨리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써주는 게 한편으로는 원가 경쟁력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원부 자재에 대한 또 장비에 대한 안전 공급의 측면에서도 뭐 저희한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소부장 개발하는 업체로 봐서는 지금은 사실 작게 시작하지만은 우리 사실 반도체 산업이 TV 산업이나 최종 제품을 사실 능가하듯이 언젠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최종 제품의 어떤 사업 규모를 능가하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산업부를 위시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힘을 좀 모아서 연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이오 제약 산업이 과거에 저희들이 전자 산업에서 어떤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했듯이 바이오 제약 산업이 셀트리온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 총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나 또 그 소부장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러면서 우량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떤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셀트리온과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소부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